안녕하세요. 책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라는 책을 준비했고요. 이 책은 발간된 지는 몇 달 안 된 책이고, 저도 비교적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사서 읽어봤고, 참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에 소개를 좀 할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주원규 PD님은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분이고, 신사임당 채널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은 그 채널은 매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인 채널을 다시 만드셔서 지금 구독자가 뭐 거의 62만 명. 참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어, 이 책에 이제 본인이,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내용들, 좀 하고 싶은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 적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중에 좀 저한테 와닿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능력 없이 성공하는 법이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는데, 이분 이제 아는 분 중에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분한테 형님 솔직히 미안한데 형님은 재능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타고나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주원규 님이 아마 유튜브 찍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소질이 있거나 이렇게 그 이렇게 뛰어난 재질을 느끼진 못했나 봐요, 본인이 봤을 때. 근데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 더욱더 본인은 더 간단한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끈기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피곤해도 그냥 하고 재미없어도 그냥 하고 하기 싫어도 그냥 한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저도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끈기가 좀 없는 축에 속하는 편인데 제가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찍어보면서 한 몇 편 찍어보면서 벌써 한 네다섯 편 찍고 하는데 처음이라 뭐 반응도 없고 하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재미도 없어지고 이거 뭐 찍어봐야 뭐해.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책을 딱 보고 그래. 나도 어쨌든 피곤해도 그냥 하고 반응 있든 없든 그냥 하고 그냥 내 자신의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참 이분도 그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다시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저도 뭐 이제 50이 넘은 나이인데 너무 단기간에 결론을 얻고 결과를 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뭔가 일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좀 시간을 가지고 노력도 해야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짜증에 대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막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우 짜증나 짜증나 정말 별것도 아닌 것도 그냥 계속 짜증나 짜증나 예?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근데 이분은 그 작은 짜증이라도 생기면 바로바로 끊어내고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지금 저도 이제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짜증을 내고 살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지나고 나면 다 지난 일이 돼버리고 내가 뭐 거저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할 때 돈을 받고 일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냥 돈을 받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힘든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보통 막 짜증난다고 집에 가 퇴근하면 맨날 집에 가서 술 먹고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냥 좀 더 긍정적으로 즐겁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했으면, 어, 지금 와서 그때 기억이 조금 더 즐거운 기억, 긍정적인 기억이 많이 남아있을 텐데, 저는 제가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기억을 직장 생활에서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때 그런 제 마음가짐이 이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지금 해보는데,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하면서 그게 내 자아 실현이 됐든 돈을 버는 목적이 됐든 해야 되는 일이면 그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그래도 너무 동의되는 게 작은 짜증이라도 생기면 그걸 자꾸자꾸 없애려고 해야지 그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한이 없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감아봤고요.
어,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보통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를 나가서 뭔가 내 일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저도 뭐 지금 자영업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됐지만, 근데 저는 이 문구 너무 와닿았어요. 회사를 그만둘 용기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세요. 이게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대책 없이 나와서 뭐 할 만큼 했다 하고 나와서 이제 뭐 애도 이제 뭐 대학 졸업반이고 하니까 나도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내 일을 해야지 하고 뭐 정말 무턱대고 준비 거의 없이 나와가지고 뭐 책 좀 읽고 공부 좀 한 거로 내 자영업 준비가 다 됐다 생각하고 나와서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회사를 그만둘 용기가 아니고 내가 얼마큼 준비가 돼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당장 캐시플로우를 한 달에 몇백만 원 집에 생활비 갖다 줄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느냐. 당장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탁되고 나와가지고, 아, 이제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볼 거야. 현실에 맞닥뜨리면 그건 전혀 중요한 게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성공해서 돈을 잘 벌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3개월, 6개월 이 주기적으로 돈이 인컴이 들어오다가 그 소득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쫓기는 부분이 있고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고 그 부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회사를 나오고 나서 후회도 없고,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좀 성공 확률이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도 이분 얘기를 하시는데, 실패도 자산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실패하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많이 돈도 까먹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변 사람들도 뭐 떠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내가 좀 막 크게 실패를 하면. 근데 이분도 뭐 실패 경험이 많이 있으신데, 실패를 하더라도 이전의 경험과 자산 중에서 멀쩡한 건 골라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맨 땅에 그냥 헤딩한다는 느낌으로 실패하고 나서 다시 뭔가 시작할 때 완전히 또 새 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접근, 좀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뭐, 이제 인생에 그렇게 저도 뭐 월급쟁이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실패를 아직까지는 해보진 못했지만, 어, 너무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실패하고 났는데 아무런 배움이나 경험이나 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그 실패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저 자신한테.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자산을 내가 실패해서 만든 자산 혹은 내가 얻은 경험, 기억들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도전에 있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거는 돈과 건강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돈과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망했을 땐 심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하면 사람이 자꾸 처지고 뭔가 포기하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건강도 챙기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뭐, 그냥 주변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주변 사람의 위로나, 뭐, 이런,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본인이 실패해서 다시, 성공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경험을 반추해 보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돈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본인이 냉철한 생각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챙길 것이고 예전보다 어떻게 더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돈은 또 어떻게 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돈을 더 현실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돈과 건강.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맞고요. 예, 돈과 어떤 건강만 제대로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뭐랄까요?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 기반 위에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은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돌아간다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저는 제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알고도 그냥 피하고 있는 거고 그 상태는 쉬는 중이 아니라 자책감 사이에 끼어 있는 정지 상태다. 아, 저는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만 읽었으면 그때 제가 그 회사를 안 나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몇 년 전에 그 명품 회사 임원을 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저한테 되게 그좀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힘든 프로젝트를 저한테 요구를 했고,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백화점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누가 봐도 저는 힘든 건데,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보고를 이제 명절 연휴, 당시에 5일 연휴가 있었는데, 명절 때, 그 명절 연휴 후에 바로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 연휴 5일 동안 정말 그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 고민을 하느라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민만 했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고민하고 그냥 뭐 저녁에는 그냥 술 먹고 술 먹으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고민만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시간에 그 백화점 현장에 한번 더 나가보고 그 매장에 가서 그 직원들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뭔가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더 물어보고 그랬어야 맞는 거였어요. 그냥 거기서 제 머릿속으로 고민한다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죠, 5일 내내. 그리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일에 제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표를 내고 나옵니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그냥 걱정만 하고 있고 이 자책감 사이에 끼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예, 누가 보면 저 사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랑 똑같은데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노력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액팅을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떡하지? 그거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냥 거기서 끝내면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해결도 되지 않고요.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그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핑계에 익숙해지는 것. 저는 이 문구를 제가 마지막에 넣은 이유도 요즘에 제가 이 문구가 가장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술을 이제 거의 매일 마신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핑계인데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술을 마신 지가 거의 매일 마신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한 5년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술을 좀 줄여보려고 한 2, 3주 전부터 술 좀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마시긴 마셔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핑계를 대고 마십니다. 오늘은 뭐가 힘들었어. 오늘은 한 잔 해야 돼. 그냥 마시는 날이 없어요. 저 자신한테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셔야 되고 저래서 마셔야 되고. 그 아침에 이제 운동도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한 시간을 더 자고 운동을 안 하려고 안 나가려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소파에 누우면서도 침대에서 나온 때까지는 성공하는데 소파에 가서 거실에 가서 다시 누우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오늘은 이래서 운동 못하고 오늘은 뭐 이래서 어제 그저께 운동을 했는데 다리 무릎이 아파서 오늘은 운동을 할 수 없어. 모든 게 핑계더라고요. 제가 해야 된다고 목표를 잡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못했을 때 제 자신을 제가 어떻게 설득하냐면 다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끌어다가도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 소개를 하려고 다시 읽으면서 정말 이 문구가 너무 와닿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제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게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핑계에 익숙해져서 그 핑계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뭐 어떤 일이 됐든 나와의 약속이 됐든 뭔가 결심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